안녕하세요.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. 바로 저번 시간에 std thread와 std async를 비교하면서 async를 더 추천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asyn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. 구글에서 cpp reference sync로 치면은 바로 나오겠죠. 우리가 볼 거는 이 다섯 번째에 대한 정의를 볼 거예요. std future라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고요.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폴리시가 들어가고 두 번째 함수, 세 번째 함수 아규먼트가 들어가요. 이 폴리시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. enum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async고 두 번째가 deferred예요. async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레드가 바로 런칭이 된다고 써 있고요. 두 번째 deferred 같은 경우에는 lazy evaluation이라고 해서 리절트가 리퀘스트 됐을 때 태스크가 실행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. 우리가 어싱크로너스하게 펑션 콜할 함수를 정의해 주고요. 리턴은 7을 리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메인 함수를 정의하고 첫 번째 future 오브젝트는 이렇게 정의하고 f라는 함수를 async 펑션 콜을 해주는 거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asynchronous 콜을 하는데 deferred한 폴리시로 f라는 펑션을 async하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폴리시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메인 스레드가 처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로 async하게 f를 콜을 했어요. 그 말은 이 f라는 함수를 새로운 스레드를 런칭을 시켜가지고 f를 실행을 한다는 말이고 메인 스레드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. 그리고 get이라는 함수에서 이 f에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메인 스레드로 가져오면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인 스레드가 처음에 똑같이 진행이 될 때 f라는 함수를 async하게 펑션 콜을 할 거라고 정의만 해준 상태이고요.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턴을 받겠다 했을 때 이 순간 f를 실행을 시키고 다시 리턴을 받아서 메인 스레드를 진행을 시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f라는 함수가 이 순간에 실행이 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f라는 함수는 get이라는 펑션 콜이 됐을 때 그때 async하게 실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async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이 폴리시를 꼭 정해줘야 돼요. 병렬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면은 대부분은 fork and join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쉽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fork의 join이란 하나의 메인 스레드가 있고 좀 컴퓨테이션이 헤비한 공간이 오면은 여러가지 병렬로 처리를 해준 후에 하나의 스레드만 남기고 다시 여러가지 스레드를 실행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병렬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이 블럭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포크 앤 조인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보틀넥이 되기 쉬워요. 그런데 우리가 async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async에 get이나 wait 같은 함수가 자동으로 여러가지 스레드에 디펜던시를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. 이 디펜던시를 정의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fork and join을 통해서 하나의 메인 스레드가 다른 여러가지 스레드를 전부 끝나기를 기다리겠지만 디펜던시를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 하나만 남기는 fork and join이 아니라 우리는 디펜던시만 계속해서 정의해주면은 이 async에서 자동으로 이 thread 스케줄러가 디펜던시를 보고 어떠한 태스크를 먼저 실행을 시킬지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보틀렉 없이 병렬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줘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유지보수의 문제 때문에 fork and join을 더 많이 써요. 그래서 이런 async를 통해서 태스크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트리예요. 트리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겠죠. 이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3D 공간에서는 차일드가 8개가 있는 옥트리를 많이 써요. 그러면 옥트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하나의 노드당 children이 8개씩 달려 있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목표가 예를 들면은 이런 트리 전체 스트럭처에서 전체 썸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트레드가 하나의 공간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n번을 더하면서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총 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병렬로 짜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thread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task 방법이 있어요. 그랬을 때 thread로 이 썸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이제 몇 개의 thread를 런칭을 시킬 건지 그리고 하나의 thread에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넣을 건지 그리고 그 thread의 디펜던시는 어떻게 정의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복잡해져요. 그런데 우리가 async를 사용해서
태스크로 썸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썸을 구하는 게 매우 간단해져요.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태스크를 2개를 런칭을 시키고 get을 기다린 후에 2개의 썸을 구하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, 그리고 나머지는 리커시브하게 어싱크 펑션 콜을 해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는 리커시브하게 디펜던시는 정해져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싱크로너스하게 이 2개의 밸류가 준비가 되는 순간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패러럴하게 가장 처음에 있는 디펜던시부터 컴퓨테이션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. 각자의 디펜던시는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돼 있고,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일어나지 않게 스레드 수를 조절을 해주면서 이 모든 썸을 패러럴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스레드를 사용해서 패러럴 썸을 구했을 때보다 태스크를 사용해서 패러럴 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STD 어싱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봤는데요. 처음에 폴리시는 항상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두 번째는 어싱크의 태스크 기반으로 패러럴 프로그래밍을 작성했을 때 디펜던시를 쉽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포크 앤 조인 뿐만이 아니라 더 어드밴스드한 패러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런 태스크 기반의 패러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연관이 되면서 이 펑션을 태스크로 보고 계속해서 릴레이를 시켜줘 가지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임퍼레이티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또 맞닿게 돼요. 그래서 요새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헤비한 컴퓨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. 그럴 때 이런 임퍼레이티브 프로그래밍 내부는 디펜던시만으로 정의가 되는 패러럴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데 있어서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분야는 한정이 돼 있고요. 대부분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은 fork and join을 하는 게 조금 덜 효율적일진 모르겠지만 유지보수가 확실히 쉬워요. 그래서 오늘 STD 어싱크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 감사합니다.